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대구은행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이 폐업 하루 전에 환자와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대책 없는 정신병원을 취재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발맞춰 대구시도 남북이 공동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연구하고 북한 도시와 자매 도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동해선 열차를 타고 영덕에 모여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도 아침부터 포근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빗방울이 시작된다고 하죠? 네, 오늘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시작한 비가 내일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5월의 첫날인 오늘은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부터 빗방울이 시작돼서 내일은 전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릴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5에서 30mm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휴대용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보다 기온은 낮지만 포근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5도, 안동 1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시작되면 이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전 지역 비가 계속되겠고요. 흐린 하늘이 지나가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 7시 50분에 발부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이준규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박 전 행장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행장은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구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대구은행 역사상 행장이 비리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보훈 대상자의 자녀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돈으로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1억 1,5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전 인사부장과 함께 박 전 행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청탁자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발맞춰 대구시도 대북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국채보상운동을 함께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북한 도시와 자매 도시를 체결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 진 빚을 갚자며 1907년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의 25%가 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북한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중근 의사가 서북 지역 국채보상운동 지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시 신문을 보면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에서도 여성단체들까지 조직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북한에 남아있는 관련 자료를 찾고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쉬운 방식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대구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도시와 자매 결연 방식으로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전쯤 추진하다 무산된 개성을 1순위로 대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라성과 청진,
함흥과 원산 등과 함께 중국과 가까워 경제적으로 유리한 신의주와 남포도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정치적인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방 간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통일에 큰 역할을 준다고 보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교류 협력 분야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50억 원 정도 모아놓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활용할 문화 교류 방식을 찾는 한편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도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포항에서 동해선 열차를 타고 영덕에 모여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 타고 베를린으로 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포항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가상의 승차권을 들고 영덕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선거 전략에 반영해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신성장 동력을 갖고 새로운 북방의 전진 기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길이고 또 올바른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러시아 유연탄을 북한 나진에서 포항으로 운송했던 이른바 핫산 프로젝트 복원과 동해안 고속도로의 최대 난제인 영일만대교 건설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 오랜 우리 포항 시민의 염원인 영일만대교를 반드시 한번 해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바다가 보이는 영덕 강구항에 모여 집권 여당의 힘만이 북방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선 철도 가운데 영덕 삼척 구간은 당초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지만 정부의 SOC 예산 삭감으로 현재로서는 기간 내 완공은 불투명합니다. 영일만 대교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이 폐업 하루 전에 환자와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120여 명 가운데 많은 수는 갈 곳이 없다며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정신병원 앞에 입원해 있던 환자 10여 명이 흥분한 상태로 모여 있습니다. 병원 측이 어제 오후 4시쯤 환자들에게 내일 폐업 신고를 할 것이라며 다른 병원을 찾으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가실 병원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결정 나가지고 내일 나가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입원 중인 환자는 모두 120여 명.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도 갈 곳도 없는 환자가 많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미리 그런 부분 좋았어요. 환자 중 일부는 병원 원무과장에게 맡겼던 돈을 떼게 될 처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 2, 10만 원 그거 갖고 못다가 나가고 자리 발랐고 못 온 돈을 업무관장이라는 사람이 떼먹고 도망을 갔잖아. 병원 측은 아침까지는 환자들에게 식사 제공과 약 처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그동안 연탄가루와 각종 분진으로 악명 높던 동구의 안심연료단지가 뉴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주민들은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는 건 물론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유람동 안심연료단지 일대에 철거된 건물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철거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안심연료단지 36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0%가량이 철거됐습니다.
지난 2013년과 14년 두 차례에 걸친 건강영향조사에서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들 다수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이유 등으로 안심연료단지 폐쇄와 환경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오랜 이 수건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그 보상관계라든지 이러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연료단지 안에 있는 연탄, 아스콘 업체 7곳 중 5곳이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2곳은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협의가 됐고 한두 업체 등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주민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번 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안심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조성됩니다. 42%는 주거용지로 아파트 2,000세대가 공급되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 같은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석탄가루와 분진이 날리는 낙후된 구도심 대신 들어설 뉴타운, 대구의 균형발전 면에서도 반길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논란 끝에 만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금 9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을 뿐더러 운영비도 어떻게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상모동에 조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보완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당초 이달이라던 개관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췄습니다. 일부 콘텐츠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경상북도에서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6월 경쯤에는 개관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 부재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한 차별 있는 콘텐츠를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관에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해는 잡힌 일정이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900억 원이 넘게 들었지만 돈을 벌어들일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운영비도 문제입니다. 운영비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28억 원에서 많게는 60억 원이 들 전망입니다. 당초 경상북도는 구미시가 운영비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시에는 같이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비 일부는 공동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작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구시는 오전 10시 반 대구체육관에서 지역 근로자와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후 2시 반부터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노동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등을 내걸고 128주년 세계노동절 대구적 결의대회를 엽니다. 대구 지하철 노조와 건설 노조도 낮 1시부터 대구백화점 등 동성로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립시남선열공원 개원식이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립시남선열공원 야외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독립유공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시남선열공원 개원식을 갖습니다. 개원식 이후에는 안장자 유족과 정부 대표 등이 이명상 애국지사 묘역과 3.1운동에 참여한 부자 독립운동가인 김태련, 김용혜 지사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독립유공자 52명을 안장한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국립시남선열공원은 오늘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대구시 물기업 경제사절단이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 환경산업도시인 이상시와 사오싱시를 방문해 한중 합자회사 설립 개소식에 참여하고 투자 대상 중국 환경기업을 발굴합니다. 또 한중 합작 사업인 생물 반응조 효율 사업이 진행 중인 사오싱 수처리 발전 유한공사 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기업 간 환경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합작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남구청장의 김현철 후보를 비롯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 출마할 3명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는 경선을 거쳐 상주시장 후보에는 황천모, 성주 군수 후보로는 이병환 후보를 정했습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팀킴의 컬링 신화가 탄생한 의성군을 올해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의성 컬링 경기장을 증축해 컬링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컬링 테마 여행 개발과 컬링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문체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내 첫 다완 전문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경 관음요 갤러리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한국다완박물관은 462제곱미터 크기로 각종 다완 700여 점을 2개 전시실에 나눠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완은 임진왜란 때 붙잡혀간 조선 도공에 의해 일본에서 다도가 크게 성행하면서 정착된 이름으로 주로 가루차를 마시는 데 쓰이는 그릇입니다. 경주시는 김유신 장군의 고택으로 알려진 경주 제매정지에서 출토된 비늘 갑옷을 고증을 거쳐 재현했습니다. 경주시는 제매정지에서 나온 갑옷 철판 천여장으로 몸통을 재현하고 내년에는 동궁과 월지에서 나온 투구를 추가해 통일신라시대 갑옷을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출토된 갑옷 가운데 통일신라시대 갑옷은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청동 갑옷 조각과 제매정지 몸통 갑옷뿐입니다. 올해 대학 대부분이 명목 등록금을 동결한 가운데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3만 원가량 늘었고 국공립대는 입학금 전면 폐지, 사립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엔 오늘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시작돼서 내일은 전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릴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5에서 30mm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휴대용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은 낮지만 포근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5도, 안동 1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따뜻함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계속 메말라 있지만 비가 시작되면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5도, 청도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청도 23도로 포근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4도, 구미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와 구미 2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4도, 영양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5도, 영양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전 지역 비가 이어지겠고요. 흐린 하늘이 지나가고 금요일부터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